자,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이제 좋은 샘플들이 있어서 공유를 좀 하려고 이제 피드백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환절기인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일단 바로 피드백 들어갈게요. 자, 이제 이런 샘플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제 창작입니다, 창작. 그래서, 창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다음에 배경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테일 컨셉을 잡고 나서 이제 여기 컨셉을 하나하나 이제 완성을 해서 씬을 만든다. 물론 이제 여기엔 오브젝트 리스트 문서 작업, 그거 항상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그거를 문서를 먼저 쓰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창작을 하다 보면은 그 문서에 어떤 리스트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 일단 뭐 창작의 장단점 이런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할 때 바로 요거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작업하는 순서를 이제 먼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문제점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씬에 이제 갑자기 꽂혀버렸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창작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점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작업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컨셉이 좀 흔들려서 원래 만들던 컨셉에서 이게 훨씬 멋있겠다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변화를 이제 컨셉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버렸을 때 본인이 작업하던 원래 컨셉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어중이 떠중이 프로젝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 들어갈 때 이런 거 만들 때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 하나에 필이 꽂혀가지고 배경을 스타트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에서 너무 배경이 멋지고 컨셉이 좋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천재들이 있기는 있어요, 진짜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작업하다 보면 작업 경험치가 부족해서 조금 실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꽂혔다. 그리고 영화는 이런 컨셉을 워낙 컨셉 잘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고, 이런 씬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런 연출까지 다, 전체적인 구도까지 다 설정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게임하면서 스샷 많이 찍어보세요. 특히 배경 하시는 분들. 게임하면서 스샷을 많이 이것저것 막, 괜찮다 싶으면 하루에 한 20개씩 찍어서 계속 틈날 때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점점 본인이 좋아하는 구도나 아니면 잘 짜여져 있는 구도,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샜는데,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컨셉을 좀 비슷하게 갖고 갔으면 첫 번째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과연 이 컨셉에서 얘를 끼워 맞춰줄 수 있냐 이거죠. 얘들은 다 돌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쇠 같은 찡이 내는 디테일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도 다 그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작업물과 얼마만큼 똑같이 나올 수 있냐가 제일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부터 작업 이제 문제점 하나씩 하나씩 찾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띄어놔요. 이렇게 잠도 깨고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컨셉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도 갖다 대보고, 이 벽에 박치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이 두께가 실제로 사람 높이, 계단을 만들 때도 이 사람의 무릎, 지금은 드워프성이니까 사람이 약간 수그려진 걸 찾았죠. 그러면 계단 하나 크기가 요 정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 무릎 올라갈 정도로. 좀 높은 계단이면 요 정도 무릎 이해하겠죠, 높아도. 그래서 계단 사이즈, 부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 몇 배 정도 되고, 보통 2, 3m, 보통 3m 정도 잡습니다. 일반적인 문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비율 잡고 이게 사람이 통과할 정도의 구멍이라면 이제 두께 이런 게 나오는데, 잘 따라 했죠. 그런데 이런 컨셉들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요령 한번 또 잠깐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제 쿼터뷰로 게임 플레이까지 이제 여기 엔진의 유니트,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에서 플레이 버전까지 붙일 거다 하면 두 가지 버전입니다. 첫 번째는 FPS, 그렇죠. FPS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해서요. FPS 버전으로 이렇게. 그러면 등 뒤에서 이렇게 봐지겠죠. 그러면 살짝 각도 이런 거 조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약간 등 뒤 위쪽에서
여기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 뷰로 이제 내가 전체적인 화면이 보일 거다 하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잡혔죠. 그러면 이 카메라 앞쪽에 있는 이 이거 뭐 써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생겨버렸으니까 카메라 앞쪽과 카메라 둘 다 선택을 했죠. 얘를 링크를 걸어준다는 겁니다. 얘로. 그러면 이제부터 얘가 뛰어다니면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죠. 이게 어떤 효과냐? 여기 카메라 단축키 C입니다. 카메라로 바꾸면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겁니다. 애니메이션 거셔도 되고 그냥 뛰어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뷰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회전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FPS 뷰어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요런 공간 가본다 해보세요. 요런 공간. 자, 이제 뭐가 보이냐? 벽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진 배경 컨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카메라를 조금 더 당기고 뭐 카메라를 좀 더 바꾸면 되지 않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쿼터 뷰는 이렇게 잡히겠죠. 쿼터 뷰. 자, 쿼터 뷰에서 이제 게임을 이제 캐릭터를 본다 치면 쿼터 뷰에서도 요렇게 요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요렇게.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카메라 그냥 늘리면 되지 않냐. 카메라 뒤로 좀 더 당겨서 카메라 비율도 늘리고 충분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는 본인이 게임 플레이까지 만들 거다 하면은 카메라, 그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서 각도나 이런 것들을 스샷을 카메라로 좀 찍어 두세요. 카메라 여기서 또 컨트롤 C 하면 카메라가 또 잡히죠. 그래서 항상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씬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서 뽑는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간단하게 카메라 연출을 하는 거 첫 번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이제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가 또 이상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검색을 하나 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와우, 저는 호도 유저입니다. 자, 이제 아이언 포즈를 한번 봅시다. 아이언 포즈. 와, 컨셉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이 구성물이 너무 단순하고 디테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확대하면 다를 것 같죠? 확대해도 똑같습니다. 이 디테일로는 포트폴리오를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벽 좀 더 리얼 포토스틱 한다면 벽에다가 문양은 아니지만 벽에 벽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알파로 이런 것도 문양도 좀 이쁘게 따주고 좀 더 많이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컨셉이라는 겁니다. 컨셉.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 큰 샷을 생각하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라는 거죠. 포트폴리오로는. 그래서 대부분 포트폴리오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내를 좀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으로 일단 많이 깔아놓고 나서 거기에 핵심되는 배경도 캐릭터성이 있는 건물들 있죠. 대장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아니면 성의 웅장함을 보여주겠다 하면 진짜 이 성에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여기 문양 하나 따고 여기에도 막 문양 대신에 형태를 넣고 디테일 조각 하나 넣고 이 안에 벽돌도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거 하나 그냥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 떠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가 지금 작업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이런 동상 석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간들을 타일을 암만 타일화를 잘 시킨다 해도 결국은 이 들어가는 거는 타일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결과물은 얘 이제 상태를 이 정도로 이제 뜯어내서 요 정도로 뜯어내서 위에 거는 날려버리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게이트 하나 정도 만들어서 오브젝트 처리를 해서 포트폴리오 완성하는 게 그나마 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고 이 프레임 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진짜 이게 하나 꽂혔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관련 영상, 이 사진을 진짜 직접 가서 수십 장 수백 장 찍어서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뭐 배경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런 컨셉은 좋지만 이걸 받고 만들어 봤자 이 큰 동상을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봤을 때는 돌 재질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 외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컨셉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당장 본인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오브젝트들보다는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임들 있죠. 좀 많이 게임 나오는 것들 스샷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주로 문양이나 디테일이 조금 높은 것들이죠. 요새 뭐 로스트아크가 이제 지금 출시 전인데 로스트아크 배경 같은 경우 봐도 이제 이런 것들 안쪽에 구성물이 깔끔하게 지금 이런 것들 딱딱딱 구성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이런 디테일을 좀 많이 본다는 거죠. 개인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서로 이야기가 있지만은 대부분 작업할 때 그래서 좀 디테일이 높은 작업들을 많이 하자. 그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 방향성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디테일. 그래서 조금 오브젝트 부족하면 오브젝트 하나라도 더 만들어 붙이고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다는 걸. 배경은 진짜 꼼꼼해야 됩니다. 배경은. 자, 그리고 이제 그 요런 작업하다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작과 창작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제가 작업 순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툴을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툴을 공부하면서 풋볼도 만들고 실력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간단한 오브젝트부터 배경으로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배경만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간단한 배경 오브젝트를부터 아이템이든 아니면은 오브젝트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조각조각 내는 거 연습을 많이 하고 타일 작업을 연습 많이 해서 얘들 이용해서 간단한 던전 입구라든지 구성물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완성, 하나 완성, 하나 완성식으로. 요렇게 이게 이제 타일 작업하는 것도 회사 가면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타일 작업하는 것도 공부할 겸 똑같이, 그러니까 이때 모작을 한다는 겁니다. 잘 만들어진 샘플을 모작을 한다는 거는 그럴 때 모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요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완성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완성을 해 본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을. 그래서 모작은 똑같이 최대한 해서 모작을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거 좋은 샘플이네. 그래서 배경 이제 이런 거 완성을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컨셉들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창작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작물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씬 만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창작을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순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순서부터 얘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 컨셉을 하나 이제 그런 집 같은 것들 있죠. 배경을 좀 디테일한 것들 하나 정도는 이런 것들 하나 정도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적당히 컨셉만 따와서 다른 거 읽고 좀 짜집기를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뭐 완전 모작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조금 비율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비슷한 컨셉 몇 개를 이용해서 창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트 장급 이상 되면은 배경 이런 프랍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는 게 참 좋다는 거죠. 간단한 씬. 그러니까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런 간단한 씬 하나 정도, 너무 큰 거 말고요. 해서 창작을 해보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실력을 조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실력이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아까 말했던 모작 있죠. 해서 이런 모작을 하나 둘 해서 마을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모작 하나 둘씩 만들어서 씬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모작을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컨셉이나 본인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좀 퀄리티가 높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거는 또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모작을 먼저 해서 이제 스킬을 올린 다음에 창작을 간단한 거 하나 해보고 괜찮으면 창작으로 다 끝내도 되고요. 그게 제일 좋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면 모작을 한다는 거죠, 또.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모작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요런 조금 그 간단한 요런 그러니까 약간 스태츄 미니멀이죠. 미니멀한 스태츄를 가지고 좀 리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 리얼한 거를 캐주얼화 시킨다든지 그러면 완전 모작보다는 컨셉을 따와서 만드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 없으면은 창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모작만 쭉쭉쭉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작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하게 되면은 너무 고통스럽죠, 처음부터. 그래서 스킬을 모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줄 알면 이제 그 타일도 자기가 그냥 새롭게 이제 컨셉을 생각하면서 타일도 만들어 보고, 왜냐면 똑같이 따라서 그리고 타일 만들고 똑같은 거 만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컨셉을 생각하면서 거기 필요한 스킬들, 그러면서 이제 스킬이 공부 툴에 대한 습득률을 이제 심화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제 창작을 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창작하다 보면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창작하다가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딜레마에 빠져버리면 작업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 안에 또 문양 때려놓고 또 이 안에 문양 때려놓고, 왜냐면 완성할 때쯤 돼가 가보면 너무 허접하다는 거죠, 공간이. 그러면 공간을 때울 수 있는 것도 넣어놓고 가면 또 거기 맵 소스 또 이제 거기 추가하고 하다 보면 작업 시간이 비대하게 늘어져 버려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창작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정도는 창작해 보는 것도, 이런 고통 정도는 한번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작하고 창작하고 다음에 모작 겸 아니면은 뭐 씬 만들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한다. 그리고 모작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쓸모없을 때가 있고요. 멀리서밖에 못 본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쓸모없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런 디테일한 것들, 아까 잠깐 보셨던 진짜 컨셉 좋고 이런 것들 많죠. 이런 것들 만들다 보면은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이걸 똑같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비율 잡고 막 똑같이 만들려고 최대한, 왜냐,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합시다. 실바나스 캐릭터 있죠, 실바나스. 그래서 이 실바나스를 내가 컨셉으로 잡았다 그래서 얘를 모작을 할 거다. 이게 왜 처음 화면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 실바나스 이 누님에 대한 컨셉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얘를 뭐 캐주얼화 시키는 것도 괜찮죠, 느낌이. 그래서 만들어서, 아니면 실바나스를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얘보다 혹시 이제 제가 굳이 다른 거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집어서 말할 수는 없죠. 이분들이 다 작업하신 것들이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컨셉이 안 닮거나 비율이 조금 달라져 갖고 전체 퀄리티가 달라지면은, 아, 저거 실바나스 아니다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죠? 설명 쉽게 한다는데 도 힘들게 됐나? 그러니까 모작을 하게 되면 원본이 있고요. 그 원본과 똑같이 못 만들면, 원본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를 가진다는 거죠. 아씨, 원본보다 못 만들었네 얘가. 얘는 이 정도 퀄리티도 못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만들고 쓸데없이 이게 각도 깎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쓸데없이 최대한 비슷하게 신경 써서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나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작은 초창기에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10개가 넘어가면 최초에 모작했던 건 하나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 뒤에 더 작업을 분명히 잘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순서를 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쯤 되면은 이제 요런 것도 하나 잡아가지고 요런 것도 모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잘 나오면은 제일 좋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컨셉이 좋은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컨셉 좋은 것도 만들기가 실제로 힘들고요. 모작밖에 할 수가 없죠. 뭐 또 상황이 조금 돌아가는데, 그래서 작업하실 때 요런 창작을 하실 때는 최대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어차피 작업물은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씬 하나 잘 만들면 한 대여섯 개 쳐주기도 합니다. 완전 마을 하나 막 1년 동안 만들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긴 해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보다는 이런 컨셉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런 컨셉도 만들어보고 해서 작업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툴은 다 쓸 줄 알고 건물을 그냥 원해주면 똑같이 만들 줄 안다. 그게 포포를 제일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입 포폴입니다, 신입.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카메라 잡는 거 이런 것도 궁금증 있으면 카페나 저 뭐 한번 글 올려주시면 또 AS나
요거를 또 쪼개가지고 1, 2, 3 시리즈가 괜찮다 싶으면 반응이 조금 더 모작과 창작에 대해서 다음에 여기 카메라 잡고 배경을 처음부터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만.